양소영 심리TV에 문의를 올려주셨는데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보시고 부모 자체도 경계선 아동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습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꼭 경계선 지능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아동의 부모도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모도 모두가 아이에게 좋은 성향과 습관을 강화시키는 모델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능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더 아이에게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훨씬 아이가 따라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어 주실 수 있겠죠.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들은 30분 이내에 하는 행동들을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고 천천히 부모를 따라서 또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모방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유있게 주시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영어 학습에 있어서 속도를 겨루는 식의 학습 게임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승패가 갈리는 게임 자체가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 불리한 방식일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꼭 속도를 겨루는 식의 학습 게임과 승패가 갈리는 게임 자체가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무조건 불리한 방식만은 아닙니다. 단 승패 자체, 결과 자체, 또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냈느냐의 자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 자체는 아이가 자신감이 좀 더 떨어지고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속도를 겨루더라도 내가 조금씩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다라는 과정들, 그리고 승패가 갈리더라도 내가 질 때의 아쉬움, 이길 때의 즐거움, 그리고 져주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길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 과정 자체를 아이가 즐길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유능감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을 함께 반응적 상호작용으로 해주신다면 아이가 훨씬 자신감 있게 속도를 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경험에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겠죠.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 중에 요즘엔 경계선 지능을 함께 동반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성향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각각 다른 부분들도 있으나 잘 구분이 안 되시거나 그래서 적절한 아이들의 성장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쳐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을 보이는 아이들과 ADHD를 보이는 아이들의 특성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지능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지능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71에서 84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아이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평균 지능을 보이는 아이들보다는 지능이 약간 낮다, 부족하다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 설명, 설득, 그래서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천히 습득해가고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천천히 습득해가고 천천히 이해가고 반복적인 친절한 이런 도움이 지속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 ADHD는 ADHD 성향 중에는 이런 복합적으로 이런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이 같이 보여진 아이가 있는 반면에 주의력 결핍만 우세해서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과잉행동, 충동적인 부분만 우세해서 보이는 아이들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HD 성향 중에 아이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부주의한 부분들, 주의력 부분, 막 충동적이거나 과잉행동으로 보이진 않지만 멍 때리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학업들이나 활동들에 있어서도 매우 실수를 번복하거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부러 내가 반항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이런 부주의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ADHD 성향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 부분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주의력이 크게 결핍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이 되지 않아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갑자기 앉아있다 막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뭔가 내가 발표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내 행동, 제어 또 친구들하고 활동에서도 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거나 어떤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멈추기를 어려워하거나 이런 행동적인 부분들이 잘 제어가 안 되거나 너무 성급하거나 급해지는 것들 이 과잉 행동이 좀 더 우세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같이 공존할 때 우리는 복합적인 ADHD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ADHD는 지능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좀 부주의하고 행동적인 부분들이 매우 잘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이나 공격성이 높기도 하고 멍 때리거나 집중력에 있어서 제한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능력, 이런 ADHD 성향과 경계선 지능을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매우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도 많고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거나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의 ADHD적인 모습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경계선적인 지능은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느리게 천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상반된 모습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지 그리고 ADHD인지 혹은 경계선 지능과 ADHD가 같이 있는지 모호할 수 있어서 양육자들이 이해하거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필요한 양육을 해가기 힘들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계선 지능이 혹시라도 아닌지 이게 때로는 부모한테는 고집스럽게 보이거나 너무 아이가 반항한다고 생각하거나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나 할 줄 알면서도 안 한다. 이게 이제 ADHD적인 성향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하려는 거. 자기 고집 센 거.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걸로 오해하셔서 실은 경계선 지능이 함께 있어서 내가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지금 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인데 이걸 ADHD 증상으로만 오해하시다 보면 아이가 정확하게 연습하고 습득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경계선 지능과 ADHD 성향이 함께 있지 않은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성인 ADHD 증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내가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나 한 가지에 너무 과몰입해서 집중하게 되거나 욱하고 화가 많이 나거나 성격이 너무 급해지고 매사에 참기 어려워지거나 나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성인 ADHD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HD 증상은 왜 발병하냐면 뇌에서 집중력을 조절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매우 불균형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집중력과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뇌에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발병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뇌 손상, 이런 유전력, 또 가족력, 또 환경적 요인에서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기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12세 이전에 이제 발병해서
이런 시기에는 되게 산만하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청소년 성인기가 되면서 ADHD 증상은 다른 양상을 유발해냅니다. 물론 산만함도 있고 집중력 저하도 있고 충동성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성인 ADHD로 이어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기의 발병에서 제대로 처리가 못 됐을 때는 성인기에는 주로 과몰입, 중독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영상, 알코올릭, 니코틴, 쇼핑, 음식, 뭔가 내가 하나의 취미로 즐기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제한을 줄 정도로 과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뭐 게임을 좋아해, 혹은 난 술을 좋아해, 혹은 나는 뭐 운동을 좋아해, 나는 뭐 쇼핑을 좋아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아하고 취미로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중독 성향을 보일 만큼 과몰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ADHD가 모두 다 치료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다니지 않고 뭐 산만하지 않고 예전 같은 아동기 청소년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ADHD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갈수록 보여지는 모습과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내가 치료가 되었는지, 치료가 되지 않고 아동기, 청소년기의 증상이 성인기에도 계속 잔재 증상이 남아있는지, 혹은 아동 청소년기엔 전혀 증상이 없었으나 성인기에 발병이 된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인기의 ADHD는 반드시 정확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내 가족, 내가 소속한 직장이나 사업장,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나 자신이 ADHD 증상이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